혹시 본인 이름으로 광고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광고를 처음 집행했던 날 진짜 죽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광고가 올라가고 1시간 뒤에 제 얼굴이 나오는 광고가 SNS에 떴을 때요, 그 순간 컴퓨터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서비스를 준비했고 런칭을 했는데 막상 그 실력과 품질을 세상에 알리는 건 왜 이렇게까지 창피하게 느껴졌을까요?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 자격사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상하는 감정의 전체가 뭔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선 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업했다고 얘기할 때, 혹은 SNS에 처음으로 상담 문의 주세요 라고 썼을 때 느낀 그 민망함, 그리고 지인에게 혹시 주변에 법률 상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순간,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감정,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자격사분들 대부분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들이 소심해서 내향적이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은 사회 문화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20년, 30년 넘게 무엇으로 평가를 받아왔나요? 수능 점수, 시험 성적과 순위, 합격 여부 등등 전부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오직 결과만이 우리를 증명해 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철저히 숨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조용히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면 됐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선배들,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SNS에 얼굴을 내밀고 저 실력 좋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고 배웠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 20년, 30년 살았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얼굴을 내밀고 저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실 그게 편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러분들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심리들이 더 있는 걸까요?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정체성과 장사꾼 이미지의 충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신념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 혹은 장사꾼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전문 자격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나도 모르게 홍보라는 행위가 우리가 지켜온 전문가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지점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문가는 왠지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실력으로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광고를 한 순간 뭔가 나 자신이 장사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률 서비스도 서비스업이고 고객에게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머릿속에선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고객에게 왜 잘 보여야 돼? 내 실력이 증명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고 흐름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품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 그러니까 실력 먼저 키워라. 실력이 곧 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격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 자격사분들은 과거에는 실제로 그래도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자격사 숫자도 적었고 배타적 권리가 확실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도 고객이 알아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문 자격사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머릿속 기준은 30년 전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하는 게 아직도 품이 없어 보이는 거고 꺼려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홍보했다가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죠?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 200이면, SNS에 글을 썼는데 좋아요가 3개밖에 안 되면 우리는 그걸 내가 별로라서 그런가? 라고 바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받았었거든요. 시험 점수가 낮으면 내가 부족한 거, 합격 못하면 내가 실력이 없는 거, 성과와 나의 가치가 완전히 동일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실패하는 게 단순히 이 방법이 안 맞았구나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아예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 시선입니다. 쟤 너무 돈만 밝힌다, 요새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가벼워 보인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두려운 거죠. 특히 전문직 사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전문직 사회가
좁기 때문인데요. 로스쿨 동기, 선후배, 같은 업계 사람들 이 안에서 제 이상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죠. 이 네 가지 시선들,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건 홍보 자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를 했을 때 상상되는, 예를 들면 품위가 떨어진다던가 실패하는 게 두렵다던가 동료들의 평가가 떨어지는 게 싫다던가,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건 사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감정들과 행동들을 이해했으니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안 될까요? 왜 이 문제들을 굳이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여러분을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실 여러분들을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다 정확할까요? 아니죠. 과장 광고, 잘못된 법률 상식,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가 나는 홍보 안 해, 이건 품이 떨어지는 일이야 라면서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객은 과장 광고하는 사람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사업자, 자산가, 기타 시민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 자격사분들을 찾을까요? 지인 소개? 물론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인은 소개받기 전에 그리고 소개받을 후에도 대부분 검색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포털에서, SNS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법률사무소 이름을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안 보이면 여러분의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는 돈을 못 버는 문제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도울 수 있었던 사람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혼동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홍보를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홍보가 나는 이런 일을 이런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을 돕습니다를 명확히 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외국인 노동자 전문 변호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면요?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분을 못 찾게 되고 여러분도 그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됩니다. 서로 필요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나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 상담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수임이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히 콘텐츠로 밝혀두면요,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 맞는 사람들은 안 오겠죠. 저는 이게 홍보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시로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필터로서 홍보와 마케팅, 광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고객을 만나기 위한,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기 위한 정보 제공으로서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이미 보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현실을 한번 따져보죠.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 플랫폼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몰아줍니다. 검색을 했었을 때 사용에 노출된 사람, 콘텐츠를 많이 발행하는 사람, 후기가 쌓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선택을 받아요. 반대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안 보이게 되고 점점 더 선택을 못 받습니다. 이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을 겁니다. 플랫폼은 콘텐츠가 많고 활동이 활발한 사람을 밀어주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럼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 게임 밖에서 살거나. 밖에서 사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살면서 왜 고객이 안 오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급한 마케팅은 하기 싫습니다. 숫자 자랑하고 공포 조장하고 그런 거 하기가 싫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홍보와 마케팅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식의 콘텐츠 마케팅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케이스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조항을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게 저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이건 여러분의 철학을, 기준을, 전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숫자 자랑도 아니고 공포 조장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고 여러분의 콘텐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 자격사의 광고나 홍보는 고객이 덜 피해를 입도록, 고객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못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보거나 안 맞는 전문가를 만나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쩌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여전히 여러분들을 알리고 노출시키는 게 불편할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창피할 거고 반응이 없을 때는 좌절스러울 겁니다. 동료들 눈치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정체를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러분들이 내향적이라던가 소심해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만든 심리라는 것들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돕고 싶은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들도 한 번쯤 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세상에 알려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